네, 오늘은 이항 정리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. 평소에 이제 교과서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그냥 깨끗한 상황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. 우리는 다항식 a 플러스 b의 1제곱이 당연히 1a 플러스 1b인 걸 알고 있죠.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제곱은 1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1b의 제곱인 걸 알고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서 배웠던 중복조합 때는 어디에 조금 관심이 있었냐면 이 항의 종류가 몇 종류가 되니에 관심이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어디에 좀 관심을 주고 싶냐면 이 앞에 있는 개수에 관심을 주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뭔가 전개하는 상황에서 각 항의 개수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.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얘는 1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였고요. 3ab 제곱 플러스 1b의 세제곱, 이렇게 전개가 됐었죠. 지금 선생님이 사실은 칸을 중간중간에 조금 띄고 썼어요. 왜 그랬냐면 1a의 세제곱, b의 0제곱이 있는 거고 3a 제곱 b의 1제곱이 있는 거고 3a의 1제곱에 b제곱이 있는 거고 1a의 0제곱에 b의 세제곱이 있는 거라고 굳이 더 쓰는 거죠. 뭔가 상황을 보기 위해서. 자,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우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, 이 지수들은 늘 더하면 앞에 있는 괄호 앞에 있는 3과 맞죠? 어디를 더해도. 그래서 이렇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다시 얘기하면 a 플러스 b, a 플러스 b, a 플러스 b라고 하는 어떤 괄호가 3개 있는 상황에서 각각 a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b를 선택해서 얘네들을 싹 곱해준 게 바로 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a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항이. 그러면 a를 2번 고르고 b를 1번 고르면 a 제곱 b라고 하는 항이 나타나겠죠. 네. 그런데 생각해보면 b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항에서 고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a, b, a 이런 식으로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때는 a 제곱 b가 마찬가지로 나오죠. 또 b를 먼저 고르고 a 2번을 골라도 마찬가지예요. a 제곱 b가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3번을 해서 3a 제곱 b라고 쓰는 거였죠. 이 앞에서 우리가 중복조합 H, 기호를 사용하는 중복조합을 얘기할 때는 이 3개는 같은 항의 종류이기 때문에 하나로 계산을 했어요. 그런데 지금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이런 똑같은 애가 몇 개가 있는 건지 개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열을 해본 거예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는 3개의 괄호 중에서 A가 2번 골라지는 조합의 경우의 수와 이 3이라고 하는 수가 일치하죠. 또는 어떻게 말해도 되냐면 3번의 괄호 중에서 1번의 B가 선택되는 조합의 경우의 수와도 같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개수를 보니 얘는 3번의 괄호 중에서 뭐 A가 3번 골라진 혹은 3번의 괄호 중에서 B가 빵번 골라진 이 조합의 경우의 수와 같고, 2번째에 있는 3 같은 경우는 방금 했고, 3번째에 있는 3 같은 경우는 3번의 괄호에서 A가 1번 아니면 3번의 괄호 중에서 B가 2번 골라지는 조합의 경우의 수와 같다. 뭐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냐면 a 플러스 b의 n제곱이라고 하는 내가 뭔가 모르는 차수에 이런 그러니까 다항식이 있다면 얘를 전개식으로 나타낼 때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총 n번의 괄호 중에서 뭔가 선택하는데 선생님은 지금 b를 주인공으로 놓을게요. 교과서랑 같은 알파벳을 숫자를 사용하기 위해서. 그러면 n번 중에서 처음에 b는 빵번 선택해요. b는 빵번. 그럼 A는 몇 번 선택해야 되냐면 n번 선택하는 거죠. 우리가 맨 앞에 이런 식으로 1a 제곱 아니면 1a 세제곱 나왔던 것처럼. 그러면 더하기 nc1 이제 한 번 선택해요. 누구를? b를. 그럼 A는 한 번 덜 선택해야 되는 거죠.
자, 더하기 NC2. 그럼 B는 2번 선택해요. A는 n-2번 선택하겠죠. 그리고 나서 보면 항상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수를 더했을 때는 무엇이 나와야 한다? 여기 n제곱, n이 나와야 한다.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를 하면 맨 마지막에는 NCN의 A의 0제곱, B의 n제곱까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개식을 조합의 수로 나타내서 쭉 해놓은 이 정리를 바로 이항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다. 자,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올해 아마 배웠을 거예요. 2학년 때 배운 시그마 기호, 수열의 합 기호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쭉 변하고 있는 자리가 0, 1, 2 이렇게 변하고 있죠. n까지. 그래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R이라고 하는 문자를 갖고 와서 0부터 n까지 변할 거고 A하고 B를 고르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앞에 개수 자리가 있었죠. 그쵸? 괄호가 n번 있으면 n번 중에서 R번을 골라낸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. n은 안 바뀌고. 그리고 나서 A하고 B가 거듭제곱이 되는데 B는 여기에 있는 값을 그대로 따라가죠. 그러니까 R제곱, A는 n-R제곱이라고 쓰게 됩니다. 그리고 우리는 요 뒷부분에 있는 시그마 기호 다음에 나오는 요 부분을 일반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항으로 몇 제곱 있는 어떤 항으로 바로 개수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식이 바로 이 일반항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을 가지고 예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. 어떤 걸 한번 해볼 거냐면 맨 처음에 우리 교과서에서요. 교과서 문제 2번에 문제 2번에 원래 2번이 1-x의 5제곱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. 여기에 전개하시오가 원래 문제였는데 선생님 문제를 잠깐 바꿔볼게요. 선생님은 x 세제곱항의 개수가 궁금해요. 개수가. 그래서 이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원래는 5제곱을 정말 다 전개해볼 수도 있겠죠.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어떻게든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세제곱이라고 하는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죠. 얘는 5번의 괄호가 있는데 이 앞에 거나 뒤에 거를 몇 번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선생님은 문제대로 일반항대로 R번이라고 쓸게요. 그러면 앞에 있는 1은 5-R번 선택하게 되고 뒤에 있는 자 부호를 포함하세요. -x 같은 경우는 R번 선택을 하게 되죠.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게 x 세제곱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 x의 거듭제곱을 세제곱으로 맞춰주는 거예요. 그러면 R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? 3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죠. 그러면 그때 개수를 이 앞부분을 이만큼을 계산해주면 걔가 x세제곱의 개수가 됩니다. 그럼 R을 3이라고 했으니까 5C 3이고요. 1에 5-3제곱이고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얘를 계산했을 때 5C3, 5C2랑 똑같은 거죠. 5C.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눠준 거. 그 다음에 1의 제곱이니까 사실은 안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왜? 1이니까.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는 살아있어요.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x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바로 이 앞부분에 있는 요 숫자가 x세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죠. 계산해볼까요? 2. 그래서 마이너스 12 개수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찾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좀 찾아보니까 굳이 난 아까 보자마자 이거 세제곱 해야겠는데 생각했는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일반항으로 가나 싶죠. 왜 그러냐면 문제가 더 까다로워지면 까다로워질수록 이 일반항을 알고 있어야 풀리는 문제들이 생겨요. 오히려 이게 더 간단할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. 그냥 우리가 1-x의 5제곱 근데 x 세제곱하라고? 그러면 얘는 세제곱하고 얘는 제곱을 하면 합쳐서 5제곱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문제 푸셔도 괜찮아요. 보인다면. 근데 만약에 안 보인다면 그때는 꼭 이렇게 일반항을 썼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.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분의 2의 5제곱의 전개식이라고 해놓고 궁금한 거는 x의 7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. 그러면 첫 번째로
그냥 한번 해볼까요? 일반항 안 쓰고.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합쳐서 5제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5제곱하고 빵제곱 할 수도 있고요. 뒤에 걸. 여기를 4제곱하고 1제곱, 세제곱, 제곱, 뭐 제곱, 세제곱, 1제곱, 4제곱, 여기 빵제곱, 5제곱을 다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 해보려고 생각하니까 이거 선생님 6번은 언제 다 해요 싶죠? 어떨 땐 이게 간단할 때도 있는 거죠. 근데 지금 보니까 벌써 눈치채는 친구들도 많죠. 요걸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. 무슨 말인고 하니 5번 중에서 뭐 앞에 걸 3개 선택한다고 해도 되고 우리 아직까지 항상 뒤에 걸 기준으로 했거든요. 2번 선택하겠다는 거예요. 누구랑 누구를 앞에 있는 x의 세제곱을 3번 선택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마이너스 x분의 2를 2번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. 이렇게 하면 x의 7제곱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얘는 x의 3, 3은 9제곱 그리고 여기는 이 제곱이 요렇게 위아래 다 제곱이 되니까 x제곱분의 1이 되네요. 약분하니까 x 7제곱 나오는구나. 내가 구하는 개수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계산하면 5 곱하기 4, 2 곱하기 1 조합 계산한 거죠. 그 다음에 뒤에 있는 x의 9제곱 그 다음에 이 제곱할 때 마이너스도 제곱을 해야 돼요. 그래서 플러스 x제곱분의 4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요거랑 요거 약분하니까 x의 7제곱 됐어요.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x의 7제곱의 개수는 2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이렇게 약분하면은 2, 5, 10 곱하기 4 40 x 7제곱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개수가 40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.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이 안 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일반항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. 일반항을 쓴다는 건 어떤 거예요? 5번의 괄호 중에 몇 번을 선택할지 모르겠어요. 누구를 모르냐면 앞에 거 x 세제곱은요 5-r번 선택할 거고요. 뒤에 있는 마이너스 x분의 2라고 하는 애는 r번 선택할 거예요 라고 적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x만 싹 끌어서 옆에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. x에 자 요거는 이렇게 분배 해줘야 되죠. 15-3r 그 다음에 뒤에는 x분의 1의 r제곱이기 때문에 분수잖아요. 그죠? 분모에 있잖아. 그러니까 얘는 x의 마이너스 r제곱이라고 쓰셔야 맞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밑을 가지고 있는 애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죠. 여기를 덧셈으로 연결해도 되죠. 지수를. 그래서 요 계산이 돼요. 지수가 요거야. 그럼 이 얘기는 15-4r이 지금 문제에서 7제곱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4r은 8, r은 2네요. 그럼 이 얘기는 r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7제곱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죠. 그래서 5c2 그 다음에 x 세제곱에 5-2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2의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식 어디서 봤냐면 우리 아까 여기서 풀 때 이미 한번 봤던 애죠. 지금은 일반항으로 갔으니까 계산을 해서 r이 2라는 걸 찾은 거고 아까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요 뒤에 거를 제곱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. 여러분은 더 편한 방식을 찾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가장 쉽게 이항 정리해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 개수 구하는 문제가 꼭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는 형태의 다항식도 우리가 개수를 구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그리고 천천히 많이 좀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이 다음번 영상에서는 뭘 할 거냐면 이항 정리에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어떤 식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 식과 파스칼의 삼각형 같이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